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15일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AI 우리 함께 이제 배우기 두 번째. 첫 번째 편은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 생성의 AI가 뭐고, 그걸 한번 다뤄봤고,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세부적으로. 파트 2에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요즘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용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또 MPU가 있다, 이러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뭐고, MPU가 뭐고, 밸류 체인은 뭔지,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 시간은 관련 기업들 중에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한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업들만 뽑아가지고 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그림처럼 AI가 기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 PC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실제 이렇게 직접 탑재되어 있다. 그냥 요 개념이 그냥 온 디바이스 AI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모두가 AI의 진심이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AMD, 엔비디아 이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주들이 올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결국엔 다 AI죠, AI.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마존과 구글은 또 오픈 AI 경쟁사에도 투자도 했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생성의 AI가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가 시장 교체 수요도 자극할 것 같다. 오픈 AI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챗 GPT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맞춤형 GPT.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GPU 경쟁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I는 메모리한테 축복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내년에 설비 투자 50% 증가하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HBM 2.5배 증산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다 결론은 뭐죠? AI로 인해서 다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메모리까지도. 하이닉스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진짜 올해 연초 생각하면 아찔했죠. 하이닉스. 막 조단이 올해 8조 적자 보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올 연초랑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비스 아시죠? 자비스 아이언맨. 아이언맨 보시면 거기 자비스랑 여기 토니 스타크가 뭐하죠? 대화하죠. 아이언맨 안에서. 그런 인공지능 비서 한번 생각해 보셨죠, 다들?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보는데, 진짜 편하겠다.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인공지능 비서, AI 비서라는 그 옆에 그 핀처럼 생겨가지고 저걸 붙이면 얘랑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걸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 해가지고 명령 내려서 저기에 카메라 달렸거든요. 그래서 딱 사람 보고, 이 사람 누구네. 물론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개인 정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을 딱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이 라면 어때? 칼로리 얼마야? 이 안에 이 라면 내가 먹어도 상관없을까? 이제 이런 거죠. 내 건강에 괜찮을까? 그러니까 진짜 인공지능 비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저런 걸 이제 휴메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품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시장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 AI 비서를 하기 위해선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야 돼요. AI 비서를 하려면.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의 이 자비스가 되려면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요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그 예를 들면 저 스마트폰에다가 예를 들면 오늘 일정을 알려줘. 이러면 뭐 당연히 저장돼 있으면 바로 불러주겠지만 저장이 안 됐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기 서버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서버를 한번 거쳤다 보죠. 이게 지금 방식이에요. 챗 GPT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얘가 클라우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PC에다 질문하죠. 챗 GPT에다가 딱 질문하죠. 오늘 날씨 뭐 어떠냐. 온 디바이스 A 설명 좀 해줘. 얘는 클라우드로 한번 갑니다. 가서 돌아와서 나한테 보내줘요. 온 디바이스에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AI가. 바로 1대1 대화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제가 이제 요 그림도요.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비서와 사장님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오늘 일정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챗GPT 방식 뭐냐면 그게 그 클라우드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이겁니다. 오늘 일정 좀 불러줘요. 9시 주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 머릿속에서 그냥 팍팍팍팍 나오는 겁니다. 빠르다, 빨라.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죠. 네, 약간 이제 온 디바이스 A가 그래서 이 인공지능 비서 시대로 가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거쳤다 가면요 늦어서 그래요. 한번 돌려야 돼요. 비용도 비쌉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미 언론 기사로 떴지만 4개의 통역사라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바로 실시간 통역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그림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 그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내가 갤럭시 버즈를 이렇게 딱 꽂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다 들려요. 한국어로. 생각해 보셨죠? 실시간 통역.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아무튼 이제 그 하반기에 갤럭시 버즈 출시 검토하는데 실시간 통역 해주는 거죠. 우리 그 뭐 유엔 총회나 이런 거 보면 막 여기 귀에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실시간 그거죠. 그거를 이제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편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외국어 잘하신 분들이야 뭐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 통역 해준다는 건 상당한 또 이거 세상이 진짜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흐름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온 디바이스 그러면 뭐 굳이 저 클라우드 안 쓰고 왜 온 디바이스 AI에다 하느냐. 일단 속도가 빠르잖아요. 빨리 와야죠. 여러분 챗 GPT랑 대화해 보셨죠? 어때요? 좀 늦게 오죠. 좀 끊었다가 오죠. 물론 엄청 느린 건 아닌데 바로 답은 안 와요. 약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온 디바이스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안. 내 정보가 한번 갔다 옵니다. 내가 물어본 정보들, 내 신상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개인 정보들이. 그러면 보안 노출될 수 있죠. 근데 온 디바이스는 이 기계하고만 하는 거니까 전혀 노출이 안 되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요 굉장히 비싸요. 한번 거쳤다 오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기가 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저거 나오면 저도 꼭 사고 싶고 아무튼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가면 뭐가 바뀌냐면 자 보세요. 왼쪽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 AI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시험 얼마 남지 않았다. 오른쪽은 뭐죠? 시험 보는 학생들이죠. 시험 열심히 보고 있죠. 자 학습은 공부예요. 그죠? 추론은 시험 보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게 뭐죠? 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챗 GPT한테 물어보죠. 뭐 예를 들면 5 더하기 5는 얼마냐? 당연히 알죠. 10인데 5 더하기 5라는 학습을 했어야 1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5 더하기 5라는 걸 학습을 한 걸 그걸 학습이라 그러고 답을 하기 위해서 답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추론인 거죠.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추론 기계예요. 학습 기계가 아니에요. 아니 스마트폰에다가 무슨 학습을 해요. 그죠? 얘는 이제 아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학습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추론 기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비유하기 쉽게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뇌, 우뇌 뭐 이렇게 돼 있겠지만 한쪽은 기억을 하고 기억은 뭐죠? 공부해서 데이터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게 연산하는 거죠. 그죠? 예. 학습하면서.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내년 1월 17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될 텐데 이 울트라 모델에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통화 봉역. 요게 요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이제 삼성 가우스라는 게 들어간대요. 추론이죠, 추론. 한마디로. 예. 추론 모델이고 저 디바이스에서 저 기계 안에서 내가 통화하면서 외국인과 통화할 때 바로 번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추론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1월 17일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이 AI를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GPU만 AI라고 생각하잖아요. 엔비디아 가니까 아닙니다. CPU도 AI 할 수 있고요. GPU는 당연하고 NPU도 AI 할 수 있어요. 이 반도체들이 다 AI에 관련돼 있어요. 어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 보시는 날로 어제 그 인텔의 새로운 그러니까 그저께네요. 인텔의 CPU 공개됐습니다. 메테오 레이크.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무튼 근데 저 옆에 보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오케스트라죠. 지휘자분 계시고 바이올린, 뭐 플룻, 뭐 이런 거 이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CPU는요 지휘자예요, 지휘. 이걸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가장 영향이 커요, 사실. 비싸죠. 예. 근데 이번에 GPU가 더 비싸죠, 지금. GPU는 CPU에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극상이 일어났죠. 바이올린의 목값이 제일 비싸요. 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요, 바이올린이 제일 중요해요. 학습의 단계에서. 제가 그냥 비유를 한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많이 간 거죠. 대량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GPU가 많이 필요. 근데 실제로 오케스트라에서 GPU, 이 바이올린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아무튼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계신 분들 중에 그 바이올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휘자는 마에스트로는 당연히 CPU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NPU는 뭐 플루트도 되고 클라리넷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럼펫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저걸로 예를 하나 든 거고 NPU는 이제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각각 플루트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NPU는요 특징이 뭐냐면 AI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CPU는 AI용으로도 아닌 걸로도 많이 쓰죠. GPU 원래 AI용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용이에요. 그래픽 이미지 분석하는 거. 그게 전용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AI에 이제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PU, GPU, NPU는 이 관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CPU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 밑에 다 있어요. 예.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GPU의 힘이 확 세졌어요. 학습의 시대. 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해드리면 CPU와 GPU 얘기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거 우리 HBM 배울 때 한번 했던 거 자료 다시 가져온 거예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고 제갈공명 같다. 한 명의 정말 뛰어난 책사. 소수의 엘리트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느려요. 학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데이터 받아가지고 학습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어려운 건 잘 풀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 잘 푸는데 단점은 그거죠. 근데 GPU는 뭐죠? GPU가 원래 CPU 미치거든요. 근데 GPU는 화면에 띄울 수만 개의 화소 픽셀을 단번에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용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덜 똑똑한 다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화면을 한 번에 표현해 줍니다. 근데 이 왜 GPU가 중요해졌죠? 학습을 하는데 데이터를 왕창 받죠. 다양한 걸. 받아서 한 번에 빠르게 연산하는 건 GPU가 잘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매출 보이시죠? 엔비디아 매출, 데이터 센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뻥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인텔 시총을 뛰어넘어 버렸죠. 하극상이죠.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에요.
마치 이게 뭐 12.12 그 보셨죠? 영화 서울의 봄. 저도 이제 봤는데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예. 보면 사실 기분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결론은 뭐죠? 쿠데타잖아요. 쿠데타가 뭐죠? 하극상이죠. 예.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GPU가 CPU를 이겨버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제가 비유 들기 위해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GPU의 시대가 열려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한 거죠. 예.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거죠. 근데 학습은 어쨌든 GPU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엔비디아의 H100이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지금은 현재까지. 내년에 요게 이번에 아마 4분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 본격 양상되겠죠. AMD가 반격, MI300X, HBM3 들어가고요. 예. 메모리 용량이 엄청나요. 192GB. 근데 이거에 반격하는 카드가 엔비디아 내년에 나옵니다. GH200이에요. 여기는 104, 물론 141GB니까 좀 용량이 작을 수 있지만 HBM3 최신 버전 들어가요. 대역폭 비슷하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용도입니다. 다. 예. 근데 지금도 막 지금 챗GPT 막 생성 뭐 하이퍼클로버 X가 학습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MM 대용량 언어 모델 통한 학습 여기까지는 GPU가 장악했다. 근데 이제 추론으로 갑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거기는 온디바이스 AI라 기준 추론은 GPU보다는 NPU로 가야 됩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GPU는 예를 들면 뷔페 같은 거예요. 뷔페 그림 잘 그려줬죠. 되게 이런 것도 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자, GPU는 뷔페입니다. AI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원래 용도 뭐라 그랬죠? GPU 용도 뭐죠? 그래픽 카드예요. 이미지 분석이에요. 그게 원래 주전공이에요. 주전공인데 AI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뷔페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요. AI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걸 합니다. 근데 옆에 뭐죠? 파스타죠. NPU는 파스타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요. 나는 파스타 장인이다. 저도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파스타 장인은 NPU입니다. 무슨 얘기냐?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NPU거든요.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뇌를 모방했던 반도체란 건 뭐예요? AI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AI 전용. 그 연산 속도가 AI 전용으로 CPU에 40배 나오고요. GPU 10배 나옵니다. 오히려 GPU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의 학습에서는 GPU가 우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연산이 추론이거든요. 그거 할 때는 NPU가 더 낫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우리는 NPU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NPU가 여러분들 이거 NPU가 그럼 지금 있나? 이미 있는 건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NPU가. 애플 아이폰 XX 있죠.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여기 A13 저 AP 안에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애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NPU 탑재를 했습니다. 옆에 화면 그 사진 보정하는 거 있죠. 자동으로 해주죠. 그거 AI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일이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진 찍고 바로 보정하는 거. 그거 AI가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게 추론이에요. NPU가 하는 거예요. AI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실제로 여기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비중이 뭐 아주 컸던 건 아니죠. 그 시리 있죠. 인공지능. 이거 가지고 뭐 되니 많이 말은 많지만 어쨌든 시리 방식은 근데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시리는 내가 만약에 물어보죠. 클라우드 가서 한번 돌려도 그래서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는 인터넷 없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리 방식. 근데 저것도 결국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NPU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리 방식도 바뀌겠죠. 클라우드가 아니라 아예 탑재하는 인터넷 필요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NPU는 이렇게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NPU를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NPU는 어쨌든 AI 전용 칩이다. 요게 끝입니다, 사실. 연산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고, GPU는 아까 써드렸죠. 이미지 분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AI 연산을 하기 위해 만든 칩이 아니에요, GPU는. 그래서 AI랑 관련 없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전력 소모도 많고. 근데 이제
이거죠. 빅테크도 야 AI 전용 칩 없냐? AI만 했으면 좋겠다. 가격도 좀 싸고 전력 소모도 적고. 그래서 NPU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능 다 필요 없고 난 파스타만 하겠다. 야 난 파스타만 좋아. 나 푸페 싫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추론은 NPU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론은 학습 대비 그 학습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PU가 필요해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챗 GPT 검색 1위 하는데 운영비 26원인데 가입자 2억 명이거든요. 한 달에 여러분이 저도 GPT에서 검색 많이 하거든요. 예, 저거 10번만 검색해도 2억 명이 예, 한 달에 520억 나가요. 1년이면 1조. 저 돈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소모도 크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온디바이스 AI에서 저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온디바이스 AI에서 굳이 비싼 왜 GPU를 쓰냐 이거죠. 예, NPU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NPU 그리고 NPU는요. NPU 칩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게 합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GPU랑 HBM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AI 가속기 안에 GPU, HBM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죠. 근데 NPU의 특징은 NPU 안에다가 메모리가 같이 안쪽에 이거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그러니까 더 훨씬 빠르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아예 붙어 있으니까 몸 안에. 네. 그것도 이제 NPU의 장점입니다. 그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용. 아까 그 뭐죠? 애플 아이폰 보정하는 거죠. 그것만 하는 NPU가 있고요. 질병을 포착해 주는 거. 뭐 루닉 같은 회사들이 쓸 수도 있죠. 대출 상환 능력 평가할 때. 그것만 하는 NPU. 그러니까 파스타면 파스타 아니면 파스타 안에서도 토마토 파스타 아니면 로제 파스타 예, 아니면 크림 파스타 예, 아니면 알리올리오 예, 그 다음 봉골레 저는 이제 알리올리오랑 봉골레 갑자기 이것도 설명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요. 봉골레하고 알리올리오 예, 아무튼 그것만 하는 NPU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체 그러니까 맞춤형 칩 시대가 열린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예요. 왜? 온 디바이스 AI가 그 빅테크는 다 갖고 있어요. 예, 아시죠? 안 어렵죠? 이게 NPU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NPU 하는 기업들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애플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애플 A17이 이번에 나온 폰에 들어간 이제 그 반도체인데 35TOFPS가 뭔지 아세요? 1TOPS가 1초에 1조 번 연사. 1초에 1조 번. 예, 그냥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연사하는 그건 뭐죠? 1초에 35조 번 연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NPU 탑재했고요. 내년에 자체 생성형 언어 모델 공개한다고 합니다. 원래 애플이 좀 너무 AI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많은데 어쨌든 24년도에는 그걸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반격은 내년에 나올 것 같고 또 시리가 있으니까 사실 인공지능 비서잖아요. 근데 많이들 안 쓰시죠? 근데 성능이 이제 자비스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겠죠. 삼성은 삼성 가우스 이미 공개했고요. 여기 적어들었지만 개인정보 전송 없이 기기 제어, 문장 요약, 실시간 통역 등 수행을 하는 이제 솔루션이고 엑시노스 2400이 이제 저 애플 대항마입니다. 애플은 A17 쓰고 있고 삼성은 자기가 만든 거죠. 근데 이게 2200이 발열 이슈가 있어서 망했어요. 2년 전에 기억나세요? 망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아무튼 칼을 간 거죠. 예. 도광양에 한 겁니다. 도광양에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르다. 예. 그래서 엑시노스 이제 칼을 빼들었고 자 도광양의 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전작 대비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대요. AI 성능은 거의 15배 정도. 그리고 삼성도 이미 2019년부터 NPU 갖고 있어요. 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엑시노스 2400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17일 나오는 갤럭시 S24에 저게 탑재돼요. 저게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죠. 저게 잘 되면 삼성 밸류체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NPU를 자기네가 이름을요 TPU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구글은 TPU가 NPU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엔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탑재가 좀 돼 있다고 합니다. 최적화되는. 그리고 구글이 얼마 전에 제미나이 나노라는
생성형 AI 공개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미리 편집을 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좀 논란들은 있는데 아무튼 제미나이 나노 공개했고 요 제미나이 나노를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있죠. 픽셀 8 프로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NPU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 반드시 들어가요. NPU는 온 디바이스 AI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퀄컴은 반도체 회사죠. 스냅드래곤 8 3세대 저거를 이제 삼성도 쓰거든요.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요. 근데 저 공개했는데 생성의 AI 최적화된 버전이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가 100억 개. 제미나이 나노 있죠. 아까 구글 거보다 5배가 많고요. 자체 NPU를 45 TOPS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이 35잖아요. 35조 번. 이게 더 성능 좋죠. 45조 번이니까. 메타의 라마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메타가 만든 생성형 AI입니다. 모델인데 요거를 그 스냅드래곤이 탑재한 그 스마트폰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 글로벌 AI가 아니고 이거 잘못 썼어요. AP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의 A17, 삼성의 엑시노스 2400,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게 다 AP예요. 그 스마트폰에 쓰는 연산용 반도체죠. 요건데 요거를 그 만드는 업체 중에 1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많이 수출하니까 그래요. 점유율이 1위예요. 아무튼.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공개한 게 디멘시티 9300입니다. 여기에 NPU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AP 안에 NPU가 들어가 있고요. 그 NPU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자동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여기 퀄컴께 100억 개잖아요. 이건 330억 개예요. 굉장한 성능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용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 요 밑에 세 개 회사는 뭐냐면 비상장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비상장입니다. 사피온,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안 만들고 설계만 해요. 팹리스. 설계하고 이제 AI용, 그러니까 NPU만 만드는 겁니다. 요 기업들도 우리 한국의 비상장으로 이렇게 있다. 근데 투자하기는 어렵죠. 비상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사업 현황까지 봤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NPU랑 온디바이스 AI에서 왜 NPU가 중요한지 공부를 해봤고, 결국엔 근데 기승전 메모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가 가서 AI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하면 메모리가 용량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8기가인데 저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0기가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런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였어요. 엣지 AI가 그거예요. 이 디바이스 여기 들어가는 자동차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스마트폰. 그래서 어쨌든 가장 선호주로 하이닉스 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미디어텍, 뭐 삼성전기 이렇게 가는데 애플이 제일 안 좋아요. 여기 모건 스탠리. 아무튼 메모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또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밸류체인.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중에 몇 개 기업을 골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근데 오늘은 뭐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저거 만드는 것도 간신히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기 온디바이스 AI면 대장주가 뭐죠? 제주 반도체죠.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만드는 회사고,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기판은 심텍이고요. IP 반도체 IP는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우리가 칩셋 미디어랑 오픈 엣지는 다 공부해봤죠. 퀄리타스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할 예정이고, 디자인 하우스 다 공부했습니다. 가온칩스, 에이디텍. 근데 에이징 랜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저 반도체 누가 만들어줘요? 삼성전자나 TSMC가 만들어주니까. 그 당연히 좋고, 엑시노스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런 칩을 많이 만들면 테스트를 해줘야죠. 소켓, 리노공업, IS. 근데 리노공업 우리 공부 안 해봤죠. 그때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제가 주로 ISC 위주로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다 만들어지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후공정 회사가 이걸 외주줘요. 그럼 삼성이 엑시노스 만들죠. AP 있죠. 저 안에 NPU 다 들어가니까 저거 만든 다음에 테스트 오사트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두산 테스나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이 받아가지고 대신 테스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옛날에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죠. 근데 어쨌든 요게 일단은 제가 좀 파악한 밸류 체인으로 좀 알려져 있고, 요런 기업들 중에서 또 몇 개 기업들 다음 주에 좀 골라가지고 다음 주는 한번 그 기업 위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뭔지, NPU는 또 뭔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전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CPU는 뭐고 GPU는 뭐고 특히 NPU는 또 뭐냐. 사실은 똑같아요. 연산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다만 CPU는 마에스트로다. 예, 제일 뛰어납니다. 예, 그러나 지금 AI 시대에 제일 중요해진 건 GPU, 바이올린이 됐지만 그러나 추론으로 가게 되면 NPU의 시대가 열린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